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실버 대표님 모시고 남자 액세서리에 대해서 이제 여름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액세서리니까 조실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조실버. 조실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네이티브 주얼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실버의 시그니처인 새싹 라인도 나오고 좀 오래된 것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실버 보면은 네네. 힘든 길을 가는구나라고 느껴져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생산성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고집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고집을 안 하고 처음에는 업체도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막 열어두고서 했었어요. 네. 왜냐면 대표적으로 크로마츠가 있는데 크로마츠는 이제 일본이랑 하와이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크로마츠처럼 나도 외주를 줘가지고 할까 이랬는데 제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아무리 그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그때만 괜찮고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또 브랜드를 모티브로 해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참고하게 돼서 커리큘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만의 테크니션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생산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고 자리가 잡히면서 직원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저희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좀 비록 힘들지만 제가 하는 일이 많지만 이제 10년 차잖아요, 브랜드가.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조실버라는 걸 만들었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어요. 옷이라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옷을 사고 조실버도 해야 돼. 왜냐면은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실버 주얼리 하는 걸 반대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실버 주얼리 반대하다 보니까 500에 30만 원짜리 이제 원룸으로 가가지고 16만 원을 가지고 조실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조실버였고 다른 직장을 가기보다는 일은 계속했어요. Q1 설탕 공장에서 일하고 밀가루 달러 집에 가서 딱 코 파면은 수제비 나오거든요. 주말에는 뷔페 가서 일하고 뷔페 금토일 일하고 평일에 뭐 정육점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용역도 나가보고 청과시장에서도 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과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강아지들이 아팠어가지고 마트에서 또 일하고 투잡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투잡을 안 하긴 하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동생분이랑 같이 계속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팀장 같은 경우는 대학을 다니다가 좀 1년 정도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쉴 때 주얼리를 좀 배워라. 왜냐면 내가 해외에 나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면은 이거 좀 맡아줄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대웅 리더가 와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팀장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팀장이 졸업하고서 조실버로 진로를 정해버렸죠. 낙하산이네요. 그땐 둘밖에 없으니까 저 다음에 팀장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좀 고집 있게 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상업적으로 하는 주얼리 브랜드라던가 네. 이런 브랜드 보면은 좀 안이 꼽게 가지는 시선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라면.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새끼들 주얼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속내가 궁금해요. 저는 스타일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예술가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예술가하고 디자이너의 경계선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가적인 거를 뽐내고 싶어서 이건 내가 졸라 좋아, 이건 내가 짱이야, 이건 내가 진짜 미쳤어, 그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조실버적인 스탁 제품도 만들고 하거든요.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들도 계속 상업적인 거를 팔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먹고 사는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러시구나. 왜냐면 이렇게 뭔가 딥한 사람, 한 분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좀 폐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주얼리 한다고 하면 반가워요. 그렇구나. 네, 뭘 만들던 간에 이제 저희 나이 때 주얼리 하시는 분들 많이 없고 하니까 만나면 너무 반갑다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이렇게 신기하다.
보이잖아. 좀 이렇게 외관과 다르게 좀 많이 유하시네요? 원래 안 그랬죠? 꼬꾸라지면서 유해졌어요. 저는 이 기복이 항상 있었어요. 잘 되려고 하면은 메르스 오고 잘 되려고 하면 코로나 오고 그때마다 계속 막 투잡하고 했었거든요. 천재지변. 뭐 삼청동이라든지 뭐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물건도 들어가 있고 했었었는데 뭐 중국 분들이 아예 안 오니까 맞아. 그러면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또 그랬었고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진 것 같아요. 장사가 처음에 잘 될 때는 어깨에 막 뽐뿌가 들어오고 맞아. 헬스도 좀 했었고 하니까 막 어깨 부딪히면 뭐야 왜 쳐다봐 막 이랬는데 많이 무서운데. 예. 그랬었는데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겸손해지고 유해지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아 너는 그게 너 스타일이구나. 내가 몰랐네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너네가 하는 건 주얼리 아니야 이렇게 맞아.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 근데 더 잘 될 것 같아요. 수용이 가능한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사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거든지. 그래서 뭔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 이게 브랜드도 오너 리스크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고 좀 안 되면 나 나가서 투잡이라 뛰면서 이 브랜드는 살릴 거야라는 그 의지가 느껴져가지고 진짜 되게 꾸준히 잘 될 것 같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버텨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네이티브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을 주얼리를 하게 된 계기도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주얼리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이렇게 많은 맛을 보고서 진정한 산의 진미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음식으로 따지자면 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인도 음식 이런 걸 다 먹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올드스쿨 주얼리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대단한 분이 두 분 계셨어요. 킹크로치하고 신트리플 식스.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컸거든요. 그래서 와 저게 진짜 멋있다. 저게 진짜 최고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올드스쿨 주얼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풍으로.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저는 약간 옷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밀리터리를 엄청 좋아하게 되면서 밀리터리 주얼리도 하게 되고 커스텀 오더 같은 거 받으면서 뭐 파인 주얼리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뭘 만들어도 이 만족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았던 것들이 인디언 주얼리를 만나면서 다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게 진정한 내가 맛보고 싶었던 내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외 진출도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뭐 K-팝이나 뭐 K-푸드나 이런 거 보면은 네. 한국의 정체성이 많이 묻어 있는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조실버도 인디언 주얼리가 아닌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추가할 계획도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없습니다. 한국인이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한복 만든다고 깝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 주얼리를 만든다고 깝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조들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되게 있고 우선은 그리고 그들한테 좀 확인을 받고 싶어서 미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일정을 잡는 중인데 멕시코 쪽에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만 이렇게 만드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를 좀 보여주고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것도 좀 물어봐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검증받고 싶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거는 시그니처 라인에는 한국적인 거를 넣고 싶긴 해요. 한 라인에. 네, 저희 이제 시그니처 라인에는 가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시그니처 모양을 넣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비녀라고 하면 전통적인 쉐입은 가져가되 뭐 끝에 부분만 뭐 시그니처가 들어간다든지 하지만 장승을 갖다 쓴다든지 백호를 갖다 쓴다든지 뭐 용포의 모양을 갖다 쓴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만약에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한복을 만든다라고 하면 용포를 만드는데 조실버 로고를 이렇게 든다든지 저는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가가지고 조실버를 접목을 시키고 싶은 거지 요밀조밀한 디테일 뭐 단청을 조실버에다 넣는다든지 이런 것 말고 한국의 문화의 큰 틀에다가 조실버를 차라리 넣고 싶은 거죠. 이 스타일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을 너한테 해줄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크로마츠도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들이 뭔가 그러네요. 네. 사물이 있으면 다 크로마츠를 넣는 거지. 크로마츠가 그 사물을 빨아들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넘어가기 전에 또 궁금한 게 조실버가 이제 올해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협업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오늘 이 컨텐츠가 조실버와 인생이로 이제 협업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인터뷰도 하는 건데 그 협업하는 브랜드의 조건이란 게 있나요? 저희도 조실버랑 협업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고 근데 또 오케이를 해주셨는데 네. 뭔가 그런 브랜드들의 조건이 있나요? 아,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금액대를 맞춰서 콜라보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유니클로하고 뭐 언더커버하고 콜라보를 하는데 유니클로가 언더커버 가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낮춰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조실버라는 게 있으면 콜라보를 해서 우리도 가격을 내려가지고 이 브랜드들이 원하는 가격선에서 플레이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이번 연도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낸 의견이어서 저희는 올해는 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보기에 네. 너무 멋이 없는 브랜드가 갑자기 협업을 하자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래도 인생기러즈랑 그래 하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또 어떻게 명확한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유튜버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대표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콜라보를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만나 보니 자기들 이제 카드를 오픈을 딱 하고서 딱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하시겠냐라고 해서 딱 그런 담백한 모습에 끌려서 했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영상은 이제 추후에 따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오늘은 좀 조실버 그다음에 조기현 대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좋아하는 액세서리 브랜드? 저는 액세서리 브랜드라고 딱 찝어서는 말은 못해요. 누가 어느 시즌에 만든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빅투아르드 카스텔란이라고 샤넬에서 가방 장식하다가 디올 파인 주얼리 라인으로 넘어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디올로 넘어와가지고 보여줬던 퍼포먼스들이 진짜 엄청나요. 그때 당시 때 이제 데미안 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해골에다가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박아서 그 삼성도 투자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파인 주얼리들이 나오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다 왕관을 쓰고 있는 해골들을 만드셨거든요. 빅투아르드 카스텔란이. 그러고 막 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엄청 생동감이 있는 이 주얼리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분이 디올 이제 처음 갔을 때 그 감성 좋아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는 티파니 주얼리인데 되게 엄청 볼드하고 과감하게 나오는 주얼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좋아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질문 받아요. 어떤 브랜드 가장 좋아하냐? 딱히 없어요. 네.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브랜드의 이때가 좋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인터뷰는 마치고 애정하는 신발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정하는 신발 가지고 왔습니다. 야, 간지나는 걸 들고 왔네. 또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아, 네, 같은 거예요. 컬러만 다른 거? 네, 같은 건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가 제 생일 때마다 맞춰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켤레가 있어요. 똑같은 걸 계속 생일 때마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맞춰주시던 장인분께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가게에 접으셨어요. 이태원에 있던 로데오라는 샵이었는데 꾹 참았다가 1년에 하나씩 사준 거예요, 와이프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스턴 부츠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맞춰준 웨스턴 부츠 얘네 두 개가 가장 애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영상을 보고 사고 싶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네. 좀 이런 웨스턴 부츠를 좀 괜찮게 만드는, 좀 창업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도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웨스턴 부츠를 만들려면은 이런 금형이랑 이런 뭐 목형이랑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박으려고 하면은 목이 긴 이 미싱 머신이 있어야 돼서 이거를 뭐 국내에서는 제대로 만드는 데는 아직 못 봤고, 제가 느끼기에는 빈티지 샵 중에 룩백이라고 있거든요. 룩백 빈티지 샵이 지금 이 웨스턴 부츠를 남자분들 걸 가장 잘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룩백에 가시면은 이 웨스턴 부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중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빡센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스티치 디테일 들어간 거 요즘 정말 많이 나와요. 어그랑 갤러리 디파트먼트 콜라보 할 때도 이런 거 디자인 차용해서 나왔고, 그 다음 최근에 나온 거 엔지니어 가먼트랑 그 킨이랑 콜라보한 것 중에 그 킨 쉐입인데 이것도 찍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디자인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가져가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섹시하게 신어버리면 그 간지 못 따라오거든요. 멕시코 갈 때 신고 가셔야겠는데요, 이거? 아, 저는 멕시코 갈 땐 신고 가죠. 진짜로. 그러면은 그런 게 있대요. 뭐 미국이나 이런데 약간 좀 웨스턴 스타일로 그들의 문화가 녹여져 있는 스타일을 입고 가면 진짜 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 이거 어떻게 보면 동양인인데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또 이거 멋있게 신을 모습 상상하니까 멋있네요. 도전하기 쉽지 않다. 그럼 지금 신는 신발은? 지금 신는 신발은 웨스코 보스입니다. 이런 부츠, 그 다음에 워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얼마나 신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재작년쯤에 모델 박성빈 씨 아시나요? 알아요. 네. 아니, 제가 뭐 아는 건 아니고 누군지 알아요. 이 지미 페이지 형님께서 선물해줬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웨스코 보스 같은 경우는 더블 미드로 나오거든요. 네. 더블 미드로 나오는데
있었는데 성진이 형이 이제 그게 불편했는지 미들 하나를 뜯어가지고 좀 더 가벼운 거고. 어떤 연이 있어요 또 그분이랑은? 저희 앰버서더입니다. 그렇구나.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거? 네,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코도 신어보고 엔지니어 류도 진짜 많이 신었고 이 웨스코 보스는 이 세 켤레째거든요. 근데 이건 대려 이제 미들 하나 뜯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기준이 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이 반지도 딱딱딱 끼잖아요. 네. 저는 이게 불편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딪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많아져서 점점 더 과해지다 보면은 다 용서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부딪히건 말건이 돼요. 그럼 제품 가장 애정하는 착용한 것 중에 가장 애정하는 제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 위에 있는 얘요? 네, 그거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을 넣진 않았는데 돌아가는 겁니다. 약간 제가 존 시나가 WWE 챔피언 했을 때 돌아가는 벨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You can 재밌다. see me. 그때 그 바이브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 조실버 로고가 여기 있거든요. 조를 이렇게 빠르게 쓴 거예요. 저 라이트닝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요. 조 이거. 근데 이 조를 빨리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빠를 조예요.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전 김해 조잖아요. 그래서 사인할 때 조를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밀리터리를 좋아하던 감성이 있던데 이게 이제 밀리터리 윙에 달려있던 거를 여기다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체인 이어서 초거식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초코를 남자가 착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그걸 아무렇지 않게 착용하니까 정말 멋있어요. 정말 섹시하다고 느끼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초거식으로 찬다는 게. 그리고 되게 헤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 액세서리 찾는 데만 한 5분 걸리죠, 아침에. 5분보다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진짜로? 네, 뭐 이것저것 신경 쓰고 꼈다 뺐다 하면은, 왜냐면 저는 제 액세서리 함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애들만 해도 양이 엄청날 거예요. 이게 맨날 다른 아이템이 껴지는 거죠? 거의 이제 저는 시그니처 라인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제가 창작해낸 아이덴티티여가지고 물론 인디언 주얼리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뭐 WRL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연청 베이스라든지 갈색깔이 많이 들어간 의류를 입는 날에는 약간 네이티브로 입고, 이렇게 블랙 위주로 입는 날에는 다 시그니처를 차고 약간 요런 저만의 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에서 그렇게 크게 막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요? 멋있다. 블랙으로 입을 때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액세서리 브랜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주얼리라는 걸 하게 되면 이게 손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손에 익는 데까지 엄청나게 특출나신 분들이 있지만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까지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학원이라든지. 네. 그래서 저는 이 현존하는 씬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은 너무 이 가볍게 들어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엄청 쉬울 수는 있겠죠. 그리고서 뭐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뭐 배우러 왔다가 뭐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를 접할 때 마음을 좀 더 무겁게 가지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진짜 누구보다 또 이 주얼리의 진심인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이거 조실버 인생이라도 콜라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또 이제 한번 싹 비주얼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트라이 앤 엔조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